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엄마추진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새로 선정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약 24년 동안 250여 개 추진위 조합 관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또는 소송도 수행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엄마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총회를 대신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자금 차익과 예산안 의결을 못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 사무실에 검토 의견서도 서면으로 드렸지만 지금 자꾸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입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도용 소유자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제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주민총회가 성원 부족으로 2번이 무산됐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그 주민총회 안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안건입니다. 이미 책자를 보셔가지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총회가 2번이 무산이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2번이 하여튼 성원 부족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2번이 무산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파트 운영규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조에 주민총회 의결 방법 이래가지고 5항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핸드폰을 가로로 넣어보시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5항, 주민총회 소집 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돼 있죠. 그 다음에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총회가 성원부족으로 2번이 무산이 되면 추진위원회로 가는데,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추진위원회 의결 정독수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민총회를 대신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운영규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 정독수가 가중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26조 추진위원회 의결 방법에 보면 1항의 단서조항에 다만 22조 5항의 규정,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겁니다. 이해 성원 부족 시 넘어가는 그 조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추진위원회 재적위원이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인데, 주민총회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는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하도록 가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의결을 해가지고 의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안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일부 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6개 안건 중에 예산안 관련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차입 이율 상환 방법 의결, 이걸 이제 안 된다,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안은 아실 거고 자금 차입에 관해 가지고 보시면 이미 책자 읽어보셨겠지만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반드시 이 경우는, 자금 차입의 경우는 주민총회에서만 해야지 추진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무효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돈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논거가 이거예요. 제가 편집해 놓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5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초기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쭉 안건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별로 있는 것 중에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안건별로 있는 것 중에 보면 두 번째,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및 이율의 상환 방법하고, 세 번째, 예산안 관련된 것을 제가 시행령하고 대비해서 해설을 해놓기를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된다.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위임해서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놨고, 마찬가지로 예산안의 경우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쉽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법률 시행령 신규칙 보면 헷갈려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편찬하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경우도 안 된다. 주민총회에서 해야 될 것 중에 추진위원회에 넘어오는 것 중에 예산하고 자금 차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돈 빌려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다 운영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보시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로넓히면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위원장 감사 선임, 그 다음에 운영규정 변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및 변경, 그 다음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감사인의 선정,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예산안하고 자금 차입에 관한 것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은 25조에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막법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조문을 보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주민총회 두 번이 무산돼서 가지고 추진위원회 이전된 안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건의는 가능하다. 일부 안건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금 차입이나 예산에 관련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 이해 무산돼서 넘어온 안건 전부를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너무 많은 의견이 산발돼 가지고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다툼이 생길까 봐 제가 영상을 저기를 하니까, 이거 말고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R19.co.kr에 오시면 많은 영상들이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제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